자, 오늘 배울 테마는 2차 함수의 기초형, 표준형, 일반형입니다. 2차 함수의 기초형으로부터 표준형을 만들고 표준형으로부터 일반형을 만들고 그 일반형을 거꾸로 표준형을 만듦으로써 2차 함수의 성질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잠깐 보시고 2차 함수의 기초형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완전히 2차 함수의 성질 그리고 그래프적인 성질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보세요. 2차 함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변수 x에 대한 2차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식을 2차 함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변수 x에 대한 2차 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겠죠. 근데 이퀄 y 꼴 요런 꼴 그래서 변수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y에 저장되는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씩 나오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닐 때 이때를 우리는 2차 함수식이라고 정의합니다. b는 0이어도 되고 c도 0이어도 돼요. a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x에 대한 2차 다항식은 유지가 되면은 1차식이나 상수항은 사라지더라도 전체적으로 2차 함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차 함수식의 꼴은 다음과 같겠죠. 좀 전에 봤듯이 2차 다항식 이퀄 y, y는 fx 같은 말이겠죠. x를 대입했을 때에 대한 y값. 그래서 y하고 fx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차 함수식의 기본 꼴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x에 대한 2차 함수식 간단히 2차 함수라 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2차 함수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가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기초형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어느 순간 이 엄청난 2차 함수의 성질들을 모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2차 함수의 기초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기초형은요, 요겁니다. 요거. y는 ax제곱 1차항과 상수항이 없는 2차 다항식 2차 항만 존재하는 그 y는 ax의 제곱을 2차 함수의 기초형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이 미지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리고 a라는 수의 절대값이 커질 때와 a라는 수의 절대값이 작아질 때 그때의 성질들을 공부하기 위하여 선생님은 이렇게 6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a라는 수는 요 6개의 예를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 6개가 요 y는 ax의 제곱이라는 함수의 성질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6개의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것은 2차 함수 맞고 최고차항 a의 개수는 1인 거 이 상태인데요. 얘를 좌표 평면에 찍어서 순서쌍들을 나타내서 찍어내면 0일 때 0 찍히고요. 1일 때 1 찍히고요. 2일 때 4가 찍히고요. 3일 때 9도 찍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1 찍히고요. 마이너스 2일 때 4가 찍히고요. 마이너스 3일 때 또 9가 찍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럼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것도 세세하게 찍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왜 포물선이지 이렇게 질문하면은 증명 못하고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y는 x제곱은
요렇게 여기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갖는다. y는 100x제곱도 0일 때 x가 0일 때 y값이 0이고 x가 1일 때 y값은 100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제곱대가 곱하니까 10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상당히 첨예해지죠. 조금 뾰족해진다는 느낌이 들지만 큰 포물선의 형태는 유지가 되면서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찍어봐서 나온 거고요. y는 100분의 1 x제곱도 0,0이고 오히려 10을 집어넣으면 100이 되고 그래서 약분되니까 1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집어넣어도 이게 100다니까 약분해서 1 되므로 이렇게 그래프가 퍼지는,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포물선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0일 때 0이고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확한 y값과 x값들의 관계식을 이렇게 순수쌍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100x제곱도 찍다 보면 이렇게 되고요. y는 마이너스 100분의 1x제곱도 0,0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퍼져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6개의 수식과 그에 딸린 그래프를 가지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이 그래프의 성질이 결국 2차 함수의 성질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성질들을 내가 지금 한번 말로 읊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즉 요게 1, 100, 100분의 1 이럴 때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다 아래로 볼록해 있죠. 그죠? 그럼 거꾸로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다. 이게 음수들 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지우자.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자, a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100, 마이너스 100 이런 게 절대값이 큰 거죠. 10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런 것은 절대값이 작은 거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죠. 1이라는 것은 100보다 작은 거니까 폭이 좀 넓어지고 100분의 1은 또 1보다 작은 거죠. 0.01이니까 폭이 더 넓어지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러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a 앞에 있는 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실하게 지금 알아야 나중에 어려운 상황도 다 이 기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차분차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개의 모든 그래프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입니다. y축에 대하여 접었을 때 포개어진다는 얘기죠. 자, 5번. y축의 방정식은요. x는 0이죠. y축, 이게 y축인데 x는 1, x는 2, x는 0, x는 0이 y축인데 그럼 x는 0이 대칭축이 되고 그때 요 놈을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칭축의 방정식은 바로 모두 다 지금 y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y축이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x는 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6번 꼭지점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꼭지점은 그래프가 증가해서 감소로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 끝점,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6개의 그래프는 모두 다 꼭지점이 0,0이 됩니다. 찍어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y는 ax제곱이라는 것은 요 놈은 y는 마이너스 ax제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냐? y는 ax제곱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지금 폭이 똑같아요. 얘 1일 때 1이고 2일 때 4.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폭이 똑같아요. 이거 저분은 포개어집니다. 즉 X축에 대한 대칭 도형들입니다. 두 도형은 X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얘도요. 서로 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절대값이 같으면 100분의 1이나 마이너스 100분의 1은 절대값이 100분의 1이고 100이나 마이너스 100은 절대값이 또 100이고 1이나 마이너스 1도 절대값이 1이므로 두 개는 모두 x축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각각은. 그래서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ax제곱은 x축에 대한 대칭 도형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증가할 때 증가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므로 이거 모두 다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을 때는 증가할 때 감소하는, 증가할 때 감소하는, 증가할 때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을 감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음수일 때는 반대 현상이 생기죠.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니까 오히려 대칭축의 오른쪽 범위에서는 내려가고요. 대칭축의 왼쪽 범위에서는 올라가는 그런 반대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 6개의 그림을 너희가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에 대해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오른쪽에서 증가, 이 왼쪽에서 감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오른쪽에서 감소, 얘는 왼쪽에서 증가 이런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아주 그 앞에 있는 A의 값과 거기에 딸린 그래프가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있죠. 따라서 너희는 이 기초형을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하는 거죠. 무식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훈련을 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걸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 a 값이 2였을 때 y는 2x제곱이었다면 요걸 갖고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프 그리는 게 빠르겠죠. y는 2x제곱은 0,0이고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양수 2니까 이 1보다는 조금 폭이 좁아지게끔 그리고 100분의 1, 100 이런 거보다는 폭이 좀 넓어지게끔 적당한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개형이 나오겠죠. 개형.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인 형태를 개형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갖고 꼭지점은 0,0이다. 그리고 y축이 대칭축이다. y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증가함수다.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감소함수다. 이게 x가 음수, 이게 x가 양수니까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얘는 감소함수다. 그리고 2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초형을 바탕으로 조금씩 논리가 확장됩니다. 근데 이 기초형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또 좀 더 이제 발전적인 어떤 응용 문제를 풀 때 자꾸 해석이 헷갈려져요, 너희들. 이게 뭐였더라? 자꾸 헷갈리지 말고 이 기초형을 일단 먼저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y는 ax 제곱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안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게 나왔죠. 자, 이제 이 표준형 갖고서 이미 할 말이 좀 있다. 자, 뭐냐면은 fx 이거 y라고 할게요. 그냥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요 놈은 y는 ax 제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아는 게 결론이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조금 뒤섞이는 바람에 너희들이 평행 이동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게 먼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 방식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y는 만약에 2x제곱이라는 것을 그래프를 찍는다면 아까 봤듯이 0,0이 꼭지점이 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개형이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y는 2x제곱 더하기 1을 찍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원리에 맞게끔 찍어보면
0일 때 0이 아니고 1 더해서 0일 때 1이고요. 1일 때 2가 아니고 1 더해서 한 칸 올라가는 모든 그래프의 y값들이 다 1 더해서 올라가는, 즉 아까 그 값들보다 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럼 요놈과 요놈은 어떤 관계냐? 얘에서 얘로 갈 때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다 올라갔다,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뒤에 상수가 더해지면은 원래 있는 기초형에서 1 더한 만큼 올리면 된다. 즉 평행 이동한다.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봐봐. y는 2에 x-1의 제곱을 생각해봐. 그럼 이게 어떤 사태냐면은 x에다 1 집어넣어봐요. 그럼 아까 여기서 0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죠? 왜? 1 빼기 1이 0이니까. 그러면 1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이렇게 1 집어넣으면 y값이 0 나와요. 그리고 이때 1 집어넣으면은 이제 2가 나왔죠. 그럼 오히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빼기 1 하니까 1이 나와갖고 2 집어넣었을 때 아까 값이 나옵니다. y값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값이 2 나오죠.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2 빼기 1에서 1 대입한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한 칸씩 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렸다는 얘기는 x축의 양의 방향, 양을 빼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됐다. 평행 이동됐다. 무엇이? 요놈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수식의 변화가 뭐가 생겼어요? 요 가운데 수식의 변화가 생겼죠? x 대신 x 빼기 1을 대입해서 x축으로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됐다라는 상황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y는 2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은 y는 2x 제곱의 그래프에서 왔다. 즉 기초형에서 왔다. 어떻게 왔냐?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해서 왔다. 그럼 이 근거는 무엇이냐? 맨 뒤에 더해져 있는 이 더하기 1이 y축 방향으로 올라갔다는 정보를 주고 있고, 이 x 빼기 1이 오히려 빼기지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는 0 집어넣었을 때 0 됐지만 1 집어넣었을 때 0 되므로 한 칸씩 다 오른쪽으로 이동된 거죠. 그래서 x 대신 x 빼기 1 집어넣는 이 식이 원래 기초형에서 오히려 플러스 1만큼 이동됐다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다시 왔을 때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의 기초형에서 출발하여 x축의 방향으로 마피니까 삐리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린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해서 이 꼭점 방향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러면 이 표준형을 가지고선 우리가 그래프를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2차 함수든 간에 이 표준형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프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냐? 모든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쁘게 표준형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겠죠. 2차 함수는 아까 맨 처음에서 이미 뭐라고 했냐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 a가 0이 아닐 때 얘가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정의가 내려졌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들은 y는 a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지지, 아까처럼 y는 a에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죠. 이놈은, 즉 표준형은 해석이 쉽고 그래프를 그리기도 쉽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은 표준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형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완전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됩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배우는 학습 목표 중에 기초형의 그래프 이런 걸 이용해서 다 해석하는 거 완전 중요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쉽게 이해를 너희가 잘해요. 근데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관계에서 대수적 스킬,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건데 이게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형을 가지고 앞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러한 문제풀이를 상당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보세요. y는 최고창 a로 묶어서 x제곱, c는 묶지 마시고 이 1차항을 a분의 bx로 바꾸세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위식과 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하여 요 1차항의 개수의 반, 분모의 2 곱하기 반이니까 그놈의 제곱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개해 보세요. 얘 나옵니다. 자, 얘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제곱만 정리하시고 요 a를 분배 법칙하면 y는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통째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y는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통째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이 놈을 4a분의 4ac라고 그 통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표준형이죠. 이것을 0으로 하는 x값 마이너스 2a분의 b 그때 요 뒤에 있는 값 4a,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과정을 너희는 수가 나왔을 때도 수로 나왔을 때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개념당 문제에서 한번 보여줄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주목하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x값 있죠? 요거 여기에 주목하세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됐잖아요. 그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얘인데 쭉 자르면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과 같습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 놈이 바로 대칭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 다 같은 말이겠죠. 나중에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의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수로 주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을 x라고 놨을 때 그 놈의 방정식이 이 그래프의 대칭축, 기준축, 얘를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바뀌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식이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꼭지점의 y값이 나오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완전 중요한 식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반형에서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놈이 바로 대칭축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쓸모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표준형과 일반형과의 관계는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방법, 요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고 여기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는 상황까지. 그러면 표준형과 일반형과의 관계가 이제 공부가 된 거죠. 솔직히 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전개만 하면 되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얘가 나오니까. 근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따라서 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보여줬다는 얘기고 그걸 갖고 이제 교훈을 챙겨두시기 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차 함수의 기초형, 표준형, 일반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형을 가지고 그래프의 기본적인 폭이라든지 증가 감소라든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런 걸 먼저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여
표준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걸 두 번째로 공부해두고 표준형에 대한 해석, 꼭지점이 이동된다. 0,0이 뭐 1,5로 이동돼서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표준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빨리빨리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표준형은 기초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게 오늘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딱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떤 개념적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잠시 머리 식혔다가 개념 딱 문제를 보시기 바래요. 자, 개념 딱 문제 들어왔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요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고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라. 자,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의 식을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꿔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한 번 더하고 빼야겠죠. 그럼 요놈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변형이 되겠죠. 자, 그럼 요놈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기초형에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해석을 하라고. 자, 근데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어? 0,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모양이었죠. 포물선의 모양이었죠. 그죠? 자, 근데 이놈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사만큼 그럼 이 0,0이 4칸 내려오니까 마사만큼 그럼 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향을 그리면 되는데 y절편 정도는 보너스로 구해주세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값은 마삼이니까 이렇게 y절편 정도는 보너스로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 그럼 이걸 지우면 되겠죠. 이제 좀 이따가. 이걸 지우면 이게 이제 내가 찾는 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항상 일반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에는 표준형을 만들어서 그 표준형을 어떤 기초형으로부터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따라서 거기에 대한 꼭지점을 먼저 찍고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폭을 잡고 마지막으로 선물로 y절편 하나를 찍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개형이 어느 정도는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사냐? 땡큐 맞습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걸 여기에서 외운 게 아니고 표준형을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냐? 맞네요. 맞아. x는 1. x는 1. 맞네요.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x는 1 이렇게 방정식처럼 쓰면은 이게 바로 대칭축의 방정식 맞네요. 맞아. 자, 계속 봅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아이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때의 좌표는 3,0과 마이너스 1,0이다.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x값을 찾아보면 인수분해가 일단 되고요. 3 또는 마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놈이 3,0이라는 좌표고 요 놈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좌표겠죠.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를 찾았으니까 맞네요.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의 항상 y값의 최소, 항상 값, value, 가치, 값은 함수에서 y값이에요.
어떠한 놈들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놈이 무엇이고 어떠한 놈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놈이 무엇이고 가장 작은 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결과를 묻는 것은 항상 보통 밸류 값인데 최소값 이런 것은 다 y값입니다. 그럼 y값 중에 가장 작은 것, 이 그래프상의 y값 중에 가장 작은 것은 마사라고 해야죠. 그때 x값은 1 대입했을 때 마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3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이거는 오히려 y절편이죠. 이 y절편이 마3이지 최소값이 마3은 아닙니다. 최대값은 구할 수 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래로 블록인 함수에서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뻗어나갑니다. 이것을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는데 계속 뻗어나가요. 주어진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대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범위가 주어지면 구할 수 있지만 아무 범위 없을 때에는 최대값은 무한대이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x는 1보다 클 때 감소함수냐?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x가 1보다 클 때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의미하냐면은 이 부분을 의미해요. 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의미해요. 여기 아까 1이었으니까.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게 감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 따라서 얘는 증가함수라고 해야지 감소함수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쓰는 용어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실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최대값이나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값은 그 꼭지점의 x값과 y값, 꼭지점의 x좌표 그때를 대입한 y값.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럼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는 반대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만 존재하겠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용어들 잘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선생님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최고창의 계수 이게 마이너스 2짜리 갖고 한번 연습을 시킬게요. 자,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꾼 후 그래프를 그리시오. 똑같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보세요. y는 최고창 묶어내고 상수도 묶지 말고 머릿속에 암산하세요. 플러스 2x 이렇게 전개해서 얘가 나오는 상황을 암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고민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반의 제곱을 한 번 더하고 뺍니다. 그럼 요 놈이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빼기 3 돼갖고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3 돼서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서 그리는 겁니다. 이게 기초형. 그놈을 가지고 표준형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기초형은 원래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꼭지점이 0,0이고 위로 볼록인 이러한 2차 함수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꼭지점을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그럼 꼭지점을 이렇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동일한 폭으로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내고 y절편은 선물로 구해내면 되겠죠. 00 집어넣으면 마3 여기가 마3 얘는 마1, 마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절편 정도는 그려줘야 아무리 개형이다. 그래프의 개형, 대략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는 게 개형인데 얘기하는 게 개형인데 아무리 개형이다 하더라도 막 그리면 안 되죠. 그래도 폭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놓으면 좋죠. 그 폭을 잡는 기준이 y절편을 찍어주는 게 폭을 잡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아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뭐라고? 꼭지점의 좌표는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대칭 축의 방정식은 뭐냐? x는 마이너스 1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는 뭐냐? 감소함수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는 뭐냐? 증가함수다.
이 함수의 최대값은 뭐냐? 마이너스 1이다. 최소값은 구할 수 있냐?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 어디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x절편은 존재하냐? 그래프가 x축을 자르고 있는 부분 안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이 표준형을 해석함으로써 너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을 바꾸고 이 표준형을 기초형에서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 세 개가 세트예요. 세트. 이 세트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너희는 어떤 2차 함수의 질문이 나오더라도 다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하고 쉽지만 가장 중요하고 맨 처음에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이 기초형,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몸 상태가 된 후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유형 같은 건데요. 어떤 유형에서는 어떤 질문에서는 2차 함수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형별로 선생님이 또 계속 소개해 놓을 거고요. 오늘은 2차 함수의 기초형, 표준형, 일반형 이 세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너희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대값, 증가, 감소, 대칭, 추계 방정식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익숙하게 기억하는 거 그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념당 문제는 쉽지만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구성해 놨어요. 그래프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 있죠? 대칭 추계 방식, 아까 최소값, 그리고 꼭지점, y절편, x절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 용어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개념당 문제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쉽다고 섣불리 볼 것도 없고 조금 생소하다고 또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꼼꼼히 내가 하는 말들을 꼼꼼히 잘 들으면서 너희 지식으로 집어넣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차 함수의 이제 기본적인 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2차 함수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형, 표준형, 일반형에 대한 이론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학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이상.